바둑으로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신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나연입니다. 바둑은 무려 4,0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유명인사들이 바둑을 즐기고 또 예찬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저 옛날 삼국지의 유명한 책사 제갈공명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전략가도 있고, 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도 있지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혁신적 CEO 빌 게이츠도 대표적인 바둑 예찬론자이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쓰신 그 난중일기가 있는데, 네. 그 난중일기를 보면은 전쟁 때 바둑을 뒀다는 기록이 10군데 나옵니다. 10번이나 등장하나요? 굉장하죠. 네. 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 되게 큰 장군으로서 굉장히 바빴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짬을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바둑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았길래 그렇게 바둑을 둘 수 있었는지, 그 매력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또 전략가잖아요. 대단한 전략가인데 아마 바둑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세울 때도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박사님 같은 경우도 바둑 실력이 꽤 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아인슈타인은 그 바둑이 아마 초단 실력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초단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아인슈타인이 원래 이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과의 교수였는데, 그 같은 대학의 일본인 교수한테 바둑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일본 기원에서 그 단증을 수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데요. 네. 아인슈타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천재시잖아요. 그 천재성이 이제 바둑에서도 발휘가 된 걸지, 아니면 혹시 바둑을 두어서 뭔가 상상력에 도움이 된 건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어찌됐든 그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그 명사들, 그리고 서양인들도 바둑을 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둑을 보시는 눈도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 바둑을 사랑한 유명 인사들 또 누가 있을까요?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의 바둑 사랑도 유명합니다. 네, 이 주석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이 시진핑 주석은 바둑에 대해서 그 바둑 속에는 세계 경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인생이 담겨 있다. 네. 세계 경영 전략과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 이 이창호 국수의 팬이기도 합니다. 네.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창호 국수의 안부를 묻고 보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전했던 거죠.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돌부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돌부처를 물으니까 돌부처가 누구냐고 우리 맞아요. 대통령이 아주 생뚱했다는 별명이라서. 얘기가 있죠. 네. 나중에 비서진들한테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물었다고들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창호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답방을 했을 때 네. 이창호 국수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게 네.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호 국수를 초대했던 거로군요. 네. 그 중국인은 바둑을 자기들의 그 문화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긍지를 가지고 바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은 그 초등학교에서 바둑을 가리키는 시범 사업을 중국 몇 개의 그 성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죠. 네, 정말 부럽네요. 그게 바로 저의 꿈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전략가나 CEO, 과학자들 사이에 바둑 예찬론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 그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전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예찬하고 있죠. 네. 거기에 그 답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 정확한 답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네.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네. 독일의 그 유명한 CEO 이 카스텐 크라우스라는 CEO가 있습니다. 네. 카스텐 크라우스는 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창업을 한 독일의 뭔가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카스텐 크라우스는 자기가 바둑을 좋아하는 이유, 네. 그 다음에 또 이 서양인으로서 체스가 아닌 바둑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인가요? 첫째는 바둑은 경영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바둑 안에는 경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시진핑 주석의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렇네요. 시진핑 주석은 자기 일이 세계 경영이니까 경영이고 네. 이분은 CEO니까 회사 경영이 과 너무 비슷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스하고의 다른 점을 바둑을 이렇게 비교하죠. 체스는 그 상대를 파괴하는 게임이다. 체스는 왕을 죽이고 상대방을 잡아내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신분 계급이 있는 게임이고. 근데 바둑은 바둑 알들이 전부 다 똑같은 그 민주 시민들이잖아요. 네. 뭐 거기에 계급이 없죠. 네. 그리고 뭐 왕을 잡으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바둑은 체스에 비하면 이 창조적인 게임이다. 아. 그래서 자기는 바둑을 더 좋아한다. 네. 그래서 경영을 닮았고 창조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는 바둑을 더 즐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바둑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이 유럽 챔피언전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실력도 꽤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뭐 입상 가능성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고 네. 실력은 아마 한 4, 5급 정도 우리식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 열정이 대단해서 자기 직원 중에 유럽 챔피언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입사할 때도 너 바둑 둘 줄 아느냐 그래서 둘 줄 안다 그러면 가점을 준다고 자기는. 네. 왜냐하면 바둑을 두는 사람은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 자기는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직원 중에 유럽 챔피언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 정도면 아마 6단 정도는 되는 실력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강사범이나 뭐 비슷한 실력 정도 된다고 봐야죠. 질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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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둑의 특성을 경영에 적용한 CEO가 또 있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특히 이 빌 게이츠를 예를 들 수 있죠. 그 유명한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의 그 자서전에 의하면 빌 게이츠는 그 엄청난 명성과 그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한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한 10년 정도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 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번째는 내가 생화학자가 되고 싶다. 네. 생화학자가 되어서 이 두뇌에 관한 두뇌의 화학적 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고 3번째는 내가 세계의 최고의 이 바둑과 체스 챔피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더 베스트 1등이 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둑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관심과 열정이. 네. 동양 철학이 담긴 바둑을 서양의 그것도 최첨단 산업의 혁신적 CEO가 배우고 또 즐겼다고 하니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바둑을 두었던 데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왜 바둑을 뒀을까? 네. 거기에는 뭔가 그들에게 굉장히 끌리는 그 DNA가 있었다. 그래서 그 DNA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그 전략적인 사고의 DNA, 네. 또 하나는 창조 혁신의 그 혁신적 사고의 DNA.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둑을 만나자마자 뭔가 아주 아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것처럼 첫눈에 반한 거죠. 네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쯤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바둑에 대한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글인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둑을 놀이나 오락만으로 봐선 안 된다. 나에게 바둑은 예술이다. 정말 오묘한 예술이자 한편의 시다. 바둑에서 보이는 발상의 비약을 보라. 착수 하나에서 시적인 경지를 느낀다. 한 판을 꾸려가는 구상력은 어떠한가? 난국을 타게 하는 모습은 기가 막힌 소설이다. 난 바둑을 결코 전투로만 보지 않는다. 이런 글입니다. 그 소설과 예술의 이 생각 방식과 같다는 점을 꿰뚫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훌륭한 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둑을 좋아하는 CEO 이야기가 참 흥미를 끄는데요. 그러고 보니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아, 비디오 게임 산업의 아버지라 부르는 놀란 부슈널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비디오 게임 개발자 겸 창업자죠. 이분이 아탈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얼핏 들어서는 일본 회사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 회사랍니다. 예. 네, 아타리는 그 바둑에서 단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타리라는 말을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사용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바둑 용어를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할 만큼 바둑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둑을 사랑한 유명인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봤습니다. 그 뷰티풀 마인드는 경제학의 그 게임 이론으로 유명한 그 존 내시의 이 생애를 그린 그 영화죠. 네. 존 내시도 이 바둑을 즐겨했죠. 네. 그 영화에서도 도입부에서 존네 씨가 동료와 바둑을 두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도 대국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의 뭐 천재성이라던가 성품 등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존 내시는 그 원래 학부 시절 대학에서 수학과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원 때 이제 경제학과로 바꿨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 들어가기 어렵죠. 네.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그 원서를 냈는데 아까 아인슈타인도 프린스턴 대학. 그 아인슈타인은 교수였고 네. 이 당시 때 존 내시는 이제 학생으로서 그렇죠. 이제 박사 과정에 네. 입학을 이제 지원한 거죠. 네네. 그런데 그때 그 학부의 교수께서 써주신 추천서가 네. 딱 한 줄짜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이요? 예, 추천서는 보통 뭐 한 페이지 내지 네. 두 페이지, 세 페이지도 되는데 그러게요. 한 줄인데 그 한 줄이라는 게 He's a mathematical genius. 딱 그 한 줄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수학 천재다. 그렇죠. 정말 간단명료하네요. 네. 경제학에서 이 부분이 그 뭔가 만들어낸 기여가 엄청나서 네. 이 사람이 이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뛰어난 인물들과 바둑이 인연을 맺은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바둑을 사랑하고 즐겼던 사람들의 얘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죠. 밤을 한번 새워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드라마로 꾸며본 이야기 바둑 남녀 감상하신 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돼? 한수 씨가 100석점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끊었을 때 이미 진 거야. 10배를 넘는 전함을 가지고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박살난 구루시마를 생각해봐. 구루시마라고 설마 물기럼한 걸 몰랐겠어? 앞날을 내다보는 수행기가 부족한 거지. 장군은 이미 이기고자 하는 본능까지 이용해서 쫓아오게 만든 거야. 뭐야? 아이 깜짝이야 진짜. 왜? 나쁜 짓 하고 있었냐? 너는 좀 벨 누르고 문 열어주면 들어와. 나쁜 짓 하게. 나쁜 짓은 내 비상금 내가 숨긴다는데 무슨. 야, 돈 숨긴다고? 밤샘을 밥 먹듯 하고 쥐꼬리 수당 받은 거야. 정원이 생일 선물세 돈까지 타서 쓸 수는 없잖아. 네 와이프 생파한 게 3개월 전인데? 협조 부탁한다 친구야. 그래서 이거 풀통이야? 이전에 안 쓰는 컴퓨터 CD함에 넣었는데도 귀신같이 걸려서 죽을 뻔했어. 잠깐만. 근데 풀 셀 일이 있으면 끝장아니야.
예비로 진짜 풀을 바로 앞에 비치하는 거지. 이야, 잔머리 한수. 수 쓰는데. 야, 잔머리라니. 수 읽기를 하는 거지. 눈에 띄는 평범한 곳에다가 두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다른 풀을 쓰게 만든다. 세수, 내수 앞을 내다보는 거지. 야, 근데 너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뭘 그렇게 살아? 엄마 깜짝이야. 청소. 너 집에 있으면서 청소 좀 하라고. 일찍 퇴근했네. 나 간다. 가. 내 눈 똑바로 봐. 바둑판이 정사각형처럼 보이겠지만 미세하게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의 그 짧은 면을 딱 알아보고 바둑판을 놓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런 내가 이렇게 커다란 네모판의 변화도 눈치 못 챌 것 같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니, 진범이가 사실 부모님 몰래 사고를 좀 쳤나 봐. 내가 딱 거절했더니 저렇게 삐져가지고. 진범씨? 뭐 하는 거야? 내 비밀이랬잖아.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이게 내 모토거든. 꼼수라니 묘수지. 그래? 그 묘수가 뭔데? 한 판의 바둑은 종구까지 평균 약 220수를 두게 된다. 그러나 그 긴 과정 가운데 어느 한쪽이 계속 우세한 바둑은 거의 없다. 반드시 한 번은 괴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번 당신 생일 때 변변한 선물 하나 못 해줘서 다음 생일 땐 좀 큰 거 나 해주려고. 몰래 비상금을. 근데 이거 내 선물 사려고 그랬다는 거지? 자기야, 아무리 뜻이 좋아도 신혼 때부터 속이는 건 싫어. 그래, 미안해. 다음부턴 그러지 않을게. 자기야, 뭐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비상금을 모았어? 비상금? 나 닌텐도 살라고. 아, 게임기 사려고 그랬구나. 바둑을 사랑하는 동서고금의 세계적인 명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임진왜란 때에도 바둑과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에피소드 말고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입국해서 선조를 찾게 됐는데요. 그때 그 명나라 군대를 이끌던 장수 이여송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자가 선조와 함께 바둑을 한 판 청했더랍니다. 굉장히 난처했겠네요. 이 선조께서 지는 것도 좀 망신스럽고. 네, 그렇다고 안 둔다고 하면은 또 그렇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당시 때 아마 10만 대군의 네. 총사령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를 도우려고 조선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분의 청을 거절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맞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했겠네요. 네, 더구나 또 선조 임금은 바둑을 별로 잘 두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임진왜란의 충신으로 알려져 유성룡? 예, 유성룡 대감이 바로 그 바둑 실력이 국수급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유성룡은 대단하죠. 네. 바둑 이외에도 아무튼 재주가 비상해서 그렇죠. 유성룡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누구든 거짓말하는 걸 즉각 알아낸다는 거죠. 네. 예. 또 이순신 장군을 청구하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유성룡 대감이 선조와 함께 본인을 믿고 바둑을
두셔라 이렇게 넌지시 청해서 대국이 성사가 됐대요. 유성룡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네, 바로 어떤 꾀를 내었냐면 그 당시에 왕을 이제 모실 때는 그 햇빛을 막아야 하니까 큰 양산이 있잖아요. 우산 같은 거? 네, 그 양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로 햇살을 비추면서 이제 방향을 달리해서 네, 다음 착점을 이제 몰래 짚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실내 바둑이 아니고 야외 아, 바둑이 그렇죠. 네, 야외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기면 이효승 장군의 자존심이 좀 다치게 되고 그렇다고 지면 선조임금의 체면이 깎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성룡이 무승부를 만들어서 당시엔 덤이 없었나 봐요. 네. 무승부를 만들어서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성룡의 그 바둑 실력과 그 지혜가 대단해 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걸 무승부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실력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전국적으로 이게 무승부로 끌고 가야겠다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것. 네. 그 유성룡의 그 지혜가 아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대국이 마무리되면서 이효송이 선조임금께 감탄을 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도 오랫동안 바둑을 두어오시면서 바둑의 매력에 흠뻑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은사님이자 서울시장을 지내신 조순 선생님과의 그 에피소드가 잊혀지질 않네요. 네. 좀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었을 때 전국 대학생 바둑대회 그 당시 때는 일간 스포츠가 주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개인전 우승을 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대단하시네요. 뭐 신문에도 나고 이제 교내 신문도 나고 그러니까 네. 하루는 이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학교에서 바둑을 두고 그 후로 여러 차례 두었는데 덕분에 제가 그 뵙기 어려운 그 교수님과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바둑을 사랑한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렸는데요.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신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번에는 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바둑과 전략적인 사고에 관해서 그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전략적 사고, 왠지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